이번에는요, 저희가 다루지 않은 섹터죠. 바이오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권혜순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바이오가 요즘에 핫합니다. 크게 라이센스 계약이 나오기도 했고, 상반기에는 또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궁금증이 많은데요. 일단 큰 그림부터 보면 저희가 2023년 하반기부터 성장 사이클에 들어갔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들을 실체로 확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연구원님? 네, 저는 그렇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해서 특히 바이오텍 기업들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요,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2025년 올해는 그러한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된다든지 연결이 되면서 큰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성과는 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이제 꽃을 피우는 그런 바이오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기술 수출이 계약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연초부터 해서 생각지 않게 스몰 바이오텍이라고 볼 수 있는 올릭스가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일리에게 기술 이전을 했고요. 또 며칠 전에 이제 알테오젠이 항암제 시장에서 글로벌 1위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또 SC 제형 기술 이전도 했습니다. 그 밖에 혹시 또 나올 만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저 차근차근 하나씩 여쭤볼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 붙여주시겠어요? 올 하반기에 알테오젠은 또 추가적으로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가켄 바이오도 작년에 그 일본의 오노 바이오 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올해도 플랫폼 기술 이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기전 치료제인 이중항체 쪽에서 BBB 셔틀 플랫폼을 또 기술 이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바이오텍들,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 약진을 할 걸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셨던 올릭스나 브릿지바이오 같은 세컨티어의 개발 기대감도 저희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네, 올릭스는 최근에 연초에 일라일리에게 메시 치료제로서 RNA 기반의 그런 신기전 치료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RNA 기반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IPF라고 해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4월 정도에 4월과 7월 사이에 임상 결과가 가시화되면 하반기에 기술 이전 추진 계약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워낙 단어도 어렵고 뭔가 시스템도 이제 길지 않습니까? 네. 일상이상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몇 번씩 회자가 돼야만 인지가 되곤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 하면 알테오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스트라제네카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합쳐서죠. 계약이 2건 나와서 한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테오젠 하면 특허 논란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해소됐다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가능성이 특허 무효 소송을 지금 그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MSD가 경쟁사인 할로자임에게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머크가요? 네. 올 하반기 정도에 그 특허 소송과 관련된 결과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기술 이전 계약이 되었고, 그다음 작년에는 또 일본의 빅파마인 다이치 산교와 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도 다른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실질적으로 특허 침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분도 어느 정도 우리 일단락이 될 것이고, 사실 빅파마가 또다시 계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특허에 노이즈가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유한양행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렉나자 병역요법 이슈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게 아직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러고는 좀 잠잠해요. 네, 작년에 그 글로벌 비소세포 폐암 약인 레이저티닙의 우선 심사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판매가 작년 4분기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판매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유한양행의 파트너사인 존슨앤존슨이 레이저 트닙과 아미반탄의 병용요법이 경쟁약인 타그리소 대비해서 그 전체 생존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한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각각 뭐 다음 주에 유럽 폐암학회에서 그 임상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투자자들이 좀 더 그 약의 경쟁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판매 매출액이 존슨앤존슨이 공개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 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병용요법이 그러면 4분기부터는 이렇게 풀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작년 4분기부터 이미 판매는 시작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 생존 기간은 올해 3월에 다음 주에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2분기, 3분기부터 해서 좀 더 이제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는 한 3천억 정도 글로벌 매출액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뭐 1조 가깝게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유한양행도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요. 이런 뭐 바이오텍이라든지 같이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한 기업들은 결과물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이게 보니까 이번 실적에서도 진펜트라 매출도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는 괜찮다고 그렇게들 분석을 하시던데 주가가 미지근해요. 네, 셀트리온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알테오젠과 다르게 지금 직접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미국에 2023년부터 진출을 해서 셀트리온이라는 그런 브랜드 인지도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브랜드 인지도를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시장에서 높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진펜트라 매출액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는 이제 미국 진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도 점차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실적 성장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셀트리온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셀트리온 실적이 나오는 5월 이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에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 인기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건 그쯤에 한번 다시 모셔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BL 바이오 다시 바이오텍으로 돌아가서요. 뭐 이중항체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대담 시간에 이제 한 출연자분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번에 지금 알테오젠 후속 주자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게 ABL 바이오다, 리가켄 바이오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뭐 국내에서 바이오텍, 이 3대 바이오텍이라고 하면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ABL 바이오는 신기전 치료제인 이중항체에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중항체 플랫폼 중에서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그런 BBB 셔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파디 B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글로벌하게 지금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뭐 그라파디 B 이중항체 기술이 글로벌하게 이제 닥코스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 하반기 정도에는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 뭐 계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하반기에 뭔가 결과물이 날 것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는 조금 멀었으니까 상반기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폐암학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학회에서 기대해 볼 거리들 끝으로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상반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유럽 폐암학회에서 유한양행이 레이저 트닙과 아미반탄의 병용요법의 최종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있을 그 AACR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보르노이의 주력 파이프라인 비소세포 폐암의 임상 일상 데이터가 처음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자체 바이오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사들의 임상 데이터들도 계속 발표가 될 예정이어서요. 뭐 학회와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들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말씀 듣고 보니까 올해는 뭐 알테오젤, 리가캠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바이오텍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또 유한양행까지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는 바이오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말씀해주신 종목들 타임라인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